Super Saiyan above a Super Saiyan. 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올해의 시작은 초사이어인으로 해보겠습니다. 초사이어인은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슈퍼사이어인으로 나오는데요, 한국에서는 슈퍼를 한자인 초로 바꿔서 초사이어인이라고 읽습니다. 사이어인이라는 개념은 드래곤볼 17권에서 오공을 찾아온 오공의 형인 라데츠가 이야기해주는데요, 당시 라데츠는 자랑스러운 전 우주 최고의 강전사족인 사이어인이라고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같은 17권에서 등장하는 베지터와 네퍼의 대화에서 최초로 슈퍼사이어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이때까지도 슈퍼사이어인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는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이후 처음으로 초사이어인의 정확한 모습이 드러난 건 나메크 성에서 프리더를 상대하던 손오공이 보여주는데요, 일단 초사이어인의 발동 조건은 기본적으로 높은 전투력을 소지한 사이어인의 피가 흐르는 인물이어야 되며, 그렇게 단련된 인물이 분노 혹은 슬픔을 느꼈을 때 최초로 초사이어인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초사이어인의 외적인 특성이라면 당연히 눈에 띄는 노란 머리에 노란 눈썹, 그리고 신체 주변에 노란 아우라가 나타나고 전체적으로 몸집이 약간 팽창합니다. 초사이어인이 아닐 때와 전투력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는 설정집에서만 찾을 수가 있는데, 일반 상태일 때보다 약 50배 정도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당시 오공은 크리링의 죽음을 보고 분노해서 초사이어인이 되는데, 이때 온순하며 착한 성격의 오공도 오반에게 내가 이성이 있을 때 당장 꺼져버리라고 소리를 지를 만큼 상당히 공격적인 성격으로 변합니다. 이건 초사이어인의 상태를 경험하는 모든 사이어인들이 겪는 성격적인 변화로, 이후 오공, 오반을 비롯한 많은 캐릭터들이 초사이어인 상태에서도 더러운 성격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제어해 나가지만, 과거에 한 캐릭터가 1000년 전에 존재했었던 전설의 초사이어인은 살육을 즐기는 전사였다고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그 1000년 전의 전사는 비록 초사이어인에 도달은 했지만 더러운 성격까지 제어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공을 시작으로 과거에 경고를 하기 위해 나타난 미래의 트랭크스, 베지터, 오반 순으로 초사이어인에 도달하는 캐릭터들이 하나씩 늘어나는데, 이 첫 번째 초사이어인에도 여러 개의 형태가 있다는 게 설정집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일단 제1 형태는 방금 언급했던 프리더를 쓰러뜨린 오공, 그리고 이후 나타난 트랭크스와 베지터, 그리고 오반의 첫 초사이어인인데요, 제2 형태에 제일 먼저 도달했던 건 베지터였습니다. 당시 인조인간 17호를 흡수해서 2단계로 업그레이드된 셀과 싸울 때 베지터가 초사이어인의 벽을 뛰어넘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스스로를 초베지터라고 부르는데요, 외형적으로는 신체 주변에 금빛 파장이 더 심해지고 머리카락이 더 심하게 삐쭉 쓰는 것, 그리고 몸이 더 부풀어 오르는데요, 이 상태로 당시 파워와 스피드 부분에서 셀 2단계를 모두 압도합니다. 제3 형태는 초사이어인의 형태 중 가장 실패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는데, 17호에 이어서 18호까지 흡수한 셀과 싸우던 트랭크스, 그리고 오반과 훈련하던 오공이 직접 나서서 보여줍니다. 이 형태는 근육을 증폭시켜서 파워가 급격하게 높아지지만 그것에 반비례해서 스피드는 대폭 줄어드는 형태로, 한 대 때리면 대박이지만 한 대도 못 맞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쓸모없는 형태입니다. 이 상태로 셀과 싸우던 트랭크스는 자신이 무식했다는 걸 인정하고 싸움을 포기하기도 하고, 오공은 오반에게 이 상태는 실전에서 사용하기에는 쓸모가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형태인 제4 형태는 셀과의 최종전을 앞둔 오공과 오반이 제일 먼저 보여주는데요, 초사이어인 중 가장 안정적이며 성격 제어도 가능하며 무엇보다 다른 초사이어인 형태와는 다르게 신체 주변에 금빛 파장이 전혀 없습니다. 이 형태는 초사이어인 상태에서 스태미나가 엄청나게 소모된다는 걸 알고 있는 오공이 안정적으로 체력 소모를 관리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형태인데, 사용자가 많은 부분을 제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초사이어인을 마스터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으며, 원작을 비롯한 극장판, 외전 등에서도 많은 캐릭터들이 이 상태를 선호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초사이어인은 셀과의 최종전 이전의 이야기인데요, 최종전에서 오공의 아들 손오반이 극중 처음으로 초사이어인 2 상태가 됩니다. 오공 이상으로 선한 마음에 원체 싸움을 싫어하는 성격인 오반은 분노를 방아쇠로 초사이어인 2에 도달을 하는데, 이 당시에는 초사이어인 2라는 언급이 없이 초베지터 이상의 금빛 파장에 앞머리 한 가닥을 뺀 모든 머리가 솟아오른 외형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물론 파워도 스피드도 무지막지해서 당시 모든 드래곤볼 캐릭터들이 제대로 상대도 못했던 셀의 최종 버전을 갖고 놉니다. 하지만 이 강함과 동시에 건방짐도 같이 증가를 해버려서 셀을 당장 없애버리지 않고 더 괴롭히겠다고 비웃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 이미 한 번 죽은 오공이 또 죽음을 선택하게 하고 맙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원래 토리야마 아키라가 계획했었던 초사이어인이었는데요. 팬들의 요청으로 셀 이후에 마인부 스토리를 추가하게 되자 그에 맞게 새로운 초사이어인도 공개가 됩니다. 새로운 초사이어인은 어린아이였던 오반이 고등학생이 된 시간대로 이동을 하는데, 이때는 오공, 베지터, 오반 이외에도 아기였던 트랭크스, 그리고 오공의 둘째 아들 오천까지 초사이어인이 되는 등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다는 초사이어인의 원래 설정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초사이어인 3의 최초 공개는 마인부가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걸 잠시 막아서 시간을 끄려는 오공이 보여주는데요. 이때 작가를 대변해서 독자들에게 초사이어인을 소개하듯 오공이 초사이어인 1, 2를 보여준 뒤 애니판에서는 무려 몇 분이 걸려가면서 A few moments later. 초사이어인 3로 변신하는데, 넓은 금빛 파장에 긴 금발머리를 갖고 있는 모습으로 풀 파워업을 했던 베지터의 자폭으로도 다시 환생한 마인부와 대등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초사이어인 3의 단점이라면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서 마인부 스토리 당시 죽은 상태였던 오공이 이승에 머무는 시간이 단축되어 버리기도 하고, 설정집에서도 오공이 초사이어인 3에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죽으면 스태미나가 무한하기 때문에 마음껏 수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혀집니다. 이후 작중에는 오공의 둘째 아들 오천과 베지터의 아들 트랭크스가 퓨전을 한 오천크스 상태일 때 초사이어인 3까지 한방에 도달하면 또다시 설정을 붕괴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일반적인 오천크스 상태에서는 30분을 유지할 수 있는데 초사이어인 3까지 가면 몇 분 유지를 못하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드래곤볼 원작 속에 나왔었던 초사이어인의 모든 버전들인데요. 이후 버전들은 드래곤볼 GT, 극장판 등에서 하나씩 공개가 됩니다. 우선 드래곤볼 GT에서 등장한 초사이어인 4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초사이어인 4는 토리야마 아키라가 작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드래곤볼 팬들의 반발을 산 버전인데요. 금발이 아닌 건 물론이고 애초에 발동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드래곤볼 원작 초창기에 손오공을 비롯한 꼬리가 있는 사이어인들이 보름달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받게 되면 이성이 없는 거대 원숭이로 변하는 걸 아실 텐데요. 이 거대 원숭이 상태에서 초사이어인의 에너지가 더해진 황금 거대 원숭이 상태가 된 뒤에 이성을 컨트롤해서 인간의 형태로 되돌아오면 그게 초사이어인 4입니다. 원숭이와 인간을 합쳐놓은 것처럼 보이는 초사이어인 4는 드래곤볼 GT와 일부 게임에서 극소수의 캐릭터들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초사이어인 3 상태보다 8배 정도 강하다는 설정을 갖고 있지만, 드래곤볼 GT라는 굉장히 외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스토리라인에 나왔기 때문에 좀 아류의 느낌이 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초사이어인 갓입니다. 초사이어인 갓은 드래곤볼 Z 신극장판 신들의 전쟁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외형적인 특성이라면 좀 순해 보이며 손오공의 기본 모드보다 몸도 얼굴도 더 얄쌍한 특징을 갖고 있고 전체적으로 붉은 빛을 띠고 있습니다. 이 초사이어인 갓은 초사이어인 4 이상으로 신기한 발동 조건을 갖고 있는데,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이어인 5명의 마음의 빛을 한 명에게 몰아줘야 초사이어인 갓이 될 수 있습니다. 힘의 경우에는 초사이어인 갓의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다고 당시 시사회에서 밝혀졌고, 오천크스처럼 시간의 제약이 있는 모드라서 작중에서 중요한 순간에 초사이어인 갓이 풀려버리기도 합니다. 참고로 해당 스토리에서 초사이어인 3 상태의 오공을 딱 2방으로 쓰러뜨린 비루스라는 캐릭터는 초사이어인 갓 상태의 오공에게는 패배하기 때문에 갓이라는 이름에 맞게 넘사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바로 파랑머리의 초사이어인인 초사이어인 갓 초사이어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초사이어인 갓 상태를 체득했던 사이어인이 도달할 수 있는 초사이어인으로 초사이어인 갓을 일단 경험을 해야 비로소 될 수 있는 모드입니다. 현재로선 작중에서는 베지터와 오공만 가능한 모드인데, 머리가 파랑색으로 변한다는 것, 그리고 당연하게도 강해진다는 점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초사이어인 갓처럼 타인의 도움이 필요가 없고 제한 시간도 없습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초사이어인 블루와 일반 초사이어인과는 체득하는 과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초사이어인 상태에서 아무리 강해져 봐야 초사이어인 블루가 더 강해지지는 않는다는 작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손오공의 흑화 버전인 오공 블랙이 사용하는 초사이어인 로제인데요. 핑크색 머리라서 오공 블랙이 직접 초사이어인 로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초사이어인 로제 상태의 오공 블랙이 초사이어인 블루 상태의 베지터와 오공을 모두 몇 차례씩 쓰러뜨리기 때문에 초사이어인 블루만큼 강한 것은 물론이며 거기에 전투가 지속될수록 더 강해진다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중에는 싸움이 진행될 때마다 점점 더 강해져서 초반에 우세하게 싸우던 베지터와 오공이 전투 후반에는 지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초사이어인을 쥐어짜고 있는 드래곤볼 시리즈 속의 모든 초사이어인이었습니다.
참고로 극장판 시사회에서 다음에는 흰머리 초사이어인을 만들어 보겠다는 토리야마 아키라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초사이어인은 끝나지 않았다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